안녕하세요. 최고의 노후 대비는 뭐다? 건강이다라고 여기 이 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만보를 걷고 하루 천자를 적자라는 주장인데요. 은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은퇴는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저 은퇴의 의미가 사람 각각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.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한 중간 지점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음은 여전히 20대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. 건강이 언제까지나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일,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언제까지 계속할지 아닐지 모른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신적인 건강, 육체적인 건강 이 두 가지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육체적인 건강은 하루에 만보 훨씬 그 이상을 움직이고 또 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글을 적고 뭔가를 또 집중하면서 필사라고 하죠. 아주 좋은 글들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그 글에 담겨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답니다.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각 언론사의 논설위원들이 적었던 그 썼던 칼럼들을 옮겨 적는 옮겨 적는 그런 일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칠에 한 번 정도씩은 나름 블로그에 글도 쓰려고 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. 이게 아주 돈이 크게 되냐? 돈으로 접근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접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왜냐?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하면 물론 광고가 붙어서 광고 수익이 발생은 합니다만은 어느 누군가에게 얘기할 만큼의 돈이 못 됩니다. 쿠팡 물류센터 가서 하루 일하고 야간에 하루 일하고 오면 버는 돈이 10한 5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?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. 그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. 그 돈이 훨씬 더 많죠. 그렇게 따져보면 유튜브 영상 찍어서 이걸로 돈 번다라는 건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지. 대부분의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은 돈이 거의 안 된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? 제 머리가 깨어있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나름의 현실을 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이제 뭔가를 안 하면 안 하지 하면 아주 더디지만 좀 꾸준하게 하는 편입니다. 그런 제 성향에 맞춰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계속 할 생각인 거죠. 비록 구독자 수가 적고 조회수가 적고 이래저래 하더라도 그냥 제 길을 이제 묵묵히 계속 갈 거다라는 겁니다. 하루에 만보를 건다, 하루에 천자를 쓴다, 마찬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것들도 지속할 거다라는 겁니다. 걷기와 쓰기 연습이 습관이 누적이 되면 인생 후반에 훨씬 건강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.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. 맞죠? 꾸준히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은퇴.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죠. 그렇지만 은퇴를 할 당시에 누구나 다 풍족하고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. 연금도 필요하고 건강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꼭 돈이 아닌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당연히 돈이 최우선일 수도 있습니다. 감히 말씀드리건데 돈이 없으면 은퇴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. 하지만 돈만으로 은퇴는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아마 이분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돈은 돈대로 갖춰야 되고 친구들과의 지인들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갖춰야 되고 또 기존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면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,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도움받았던 그러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려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건강관리는 꾸준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. 동네 주변을 걷든 달리든 꾸준히 건강관리는 계속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가려야 되고요.
적당히 먹고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먹고 그러면서 건강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몸이 나빠지는 걸 막고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뭐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라고 합니다. 뭐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둘러보고 이러다 보면 뭐 하나의 뭐 계기와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. 뭐 점심시간에 남는 시간 활용해가지고 주변을 주로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. 뭐 이래저래 잘 걸어 다니면 그게 삶을 좋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. 뭐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자연환경들 그리고 좋은 사람과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 뭐 소설 같은 걸 꾸준히 읽어보는 것들도 삶의 좀 활력소가 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. 뭐 시시때때로 필사도 좋고 꼭 필사가 어렵다라고 하면 좋은 글귀들 문구들은 뭐 가까이에 두고 읽기도 하고 또 음미하기도 하고 하는 것도 좋겠다. 시집을 찾아보고 시를 읽는 것도 좋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도 갖춰놓을 필요가 있겠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은퇴하고 사는 삶, 물론 저도 아직까지 은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제 삶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걸 자주 떠올려 봅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경제적인 공공함, 빈곤은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최우선으로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다녀서 많은 책들을 빌려와서 쌓아놓고 책도 좀 읽고 집에서 읽기도 하고 커피숍에 가서 읽기도 하고 공원 같은 데 가서 읽기도 하고 공간들을 많이 바꿔가면서 책들도 좀 많이 읽어야겠다. 이런 생각들을 더더욱더 하게 됩니다. 뭐 요즘에는 SF 소설 뭐 김보영 작가의 이제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.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. 아, 작가라고 하는 분들이 참 되게 다양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구나.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게 참 감사한 거죠. 제가 미처 몰랐던 작가들을 알게 되고 그 작가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도 가지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겁니다. 뭐 책 읽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거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엔 또 히가시야마 아키라의 류 그리고 내가 죽인 사람, 나를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책도 읽는데요. 이 책을 통해서 또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도 좀 생겼습니다.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소설이 이 문학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감들이나 아니면은 세계관이 꽤나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노년에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좀 꾸려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뉴스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면서 제 의견을 좀 덧붙였습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평화로운 은퇴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